일본을 대표하는 도시, 바로 일본의 수도 도쿄죠.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최대 도시로, 그리고 모든 기능이 집중된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이곳은 이제 명실공히 뉴욕이나 파리, 런던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치안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며 볼거리도 많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이 도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래 도쿄의 이름이 에도 혹은 토케이였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자로 표기하면 동경인 이 도시는 원래 일본의 수도가 아니었고 간사이 지방의 교토가 그 역할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도쿄가 수도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며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으로 그 이름이 잘 알려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에도라는 이름으로 17세기 초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수도로서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쿄하면 종종 우리는 하나의 도시를 떠올리지만 사실 실질적인 도쿄는 도시 이상의 규모입니다. 도시 이외에도 그 주변에 수많은 지역들이 통합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모두 도쿄라고 통칭해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도시가 연결된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도쿄도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 현재는 13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전체 지역을 합치면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죠. 잘 나가던 도쿄도 한때는 비운의 역사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차 대전 시기 미군이 직접 일본 본토를 습격했던 사건인데요. 도쿄 대공습이라고 불린 이 사건 때문에 도쿄 지역에서만 약 1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쿄는 1962년에는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에서 군수기지 역할을 담당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여 부유해지면서 도시의 규모도 같이 커지게 된 겁니다. 도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쿠라입니다. 타짜에 나오는 바로 그 사쿠라 말이죠. 일본어로 벚꽃을 사쿠라라고 하는데 4월만 되면 도시 곳곳에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이것이 도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려서 벚꽃과 도쿄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쿄를 대표하는 상품들을 봐도 벚꽃과 관련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봄만 되면 도쿄 전역에 피는 벚꽃이 사실 일본의 국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네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열린 도쿄올림픽 덕분에 도쿄라는 도시에 다시금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미 1964년에 한 번 도쿄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 홈그라운드에서 1위를 못한 걸 보면 확실히 국력이라는 지표가 올림픽 순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회 이상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는 파리와 런던, 아테네, LA 등의 대도시들입니다. 도쿄도 여기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의 패션하면 도쿄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도쿄는 패션에 있어서 선진 도시입니다. 시부야와 하라주쿠, 긴자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면서도 특색 있는 멋진 스타일을 뽐냅니다. 특히 하라주쿠의 경우 1964년 도쿄올림픽 시기에 많이 개발되어 세계 패션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2차 대전 이후 미군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각종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중국에 많이 입점하지만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도쿄의 긴자에 가장 먼저 입점하는 경우도 많았을 만큼 패션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도쿄하면 아마 디즈니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곳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가장 먼저 건설된 디즈니랜드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꿈과 환상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우리나라와도 가까워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설될 당시에는 디즈니랜드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대도시 하면 먹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노라 하는 요리의 숨은 고수들이 도시에 정착해 미식가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이죠. 서울과 마찬가지로 도쿄에도 일본 각지에 온갖 맛집들이 숨어있고 미식가들에게 천국과 다름없는 수많은 요리들이 존재합니다. 서울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에 포함된 식당 개수는 2021년 기준 총 171개인데요. 도쿄에는 857개의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니 규모가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에 단 2군데밖에 없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도 도쿄에는 11개나 있습니다. 자판기는 말 그대로 일본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본 여행 시 길거리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판기죠. 도쿄도 예외는 아닌데 추정되는 바로는 12m마다 자판기가 하나씩 있을 정도입니다. 따져보면 자판기 한 개당 사람 23명 정도네요. 도쿄하면 또 떠오르는 건 바로 악명 높은 지하철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마치 눌려지는 떡처럼 사람들은 고통을 겪죠.
도쿄 지하철의 여러 역 중에서 주의 깊게 볼만한 곳은 바로 신주쿠역인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잡한 이 역에 매일 370만 명의 승객들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신주쿠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2호선 강남역이 2019년 기준 고작 하루에 2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